야야, 나 우등이나 올라. 따뜻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촬영을 하니까 그 지역 어린이의 눈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느꼈는데 어떻게 기획을 하셨고 평소에 세상을 보는 시선이 좀 궁금합니다. 모두가 당연히 누리는 것을 누리려면 결국 사회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분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파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센터장. 참가한 이 영화제에서 상 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정말 너무 훌륭한 작품들과 같이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제작되는 시민영상 특이점. 오늘은 무중력 영화제 소식으로 시작했는데요. 연말이다 보니 각종 시상식이 연이어 개최되는 상황에서 방금 화면으로 만나본 무중력 영화제가 무엇보다 특별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영화제 속 이야기를 통해 만나보는 새로운 청년 문화의 관점. 먼저 이야기해 주실 분들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무중력 영화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뇌리 아주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 인상이. 어떤 영화제죠? 저는 무중력 영화제를 소개할 때 청년이 만드는 영화로 청년이 만든 영화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저희 무중력지대 양천의 모든 프로그램에는 기획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무중력 영화제도 마찬가지로 기획단이 시네마디라는 영화 커뮤니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 청년들이 직접 행사 기획도 하고 또 영화도 청년들이 만든 영화를 공모를 하고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청년의 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점이 무중력 영화제만의 특징이지 않을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 그런 영화들을 상영하는 청년들의 영화제군요. 네. 청년 영화인들의 등용문 같은 거네요. 네,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 당상동 지나가다가 무중력지대 오픈 이런 현수막을 보기도 했었는데 뭐 VR 테마파크 같은 건가요? 무중력지대? 사실은 그런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남극기지처럼 생기기도 했고 또 무중력지대라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체험 공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무중력지대의 원래 풀네임이 따로 있거든요.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청년 공간이라는 것, 네. 다시 말해서 오로지 청년들만이 쓸 수 있는 공간 여기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청년만 쓸 수 있다면 그 생물학적 나이 이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39세 미만까지. 39세? 네. 그럼 나 못 가잖아. 저도 못 가네요. 진짜. 다행히도. 예? 네. 다행히도? 이분 보시게. 쫓아내지는 않죠, 그래도. 네. 그럼요. 일반 시민들이 대시민 공간이기 예. 때문에. 네. 청년 문제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무중력지대 양천이 조성될 수 있었는데요. 무중력지대 양천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양천구 오목교역 주변. 여기 보이는 이상하게 생긴 공간은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입니다. 이곳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네요. 카페같이 예쁜 휴게 공간이 보이죠? 회의실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복합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테이블마다 콘센트도 있습니다. 넓고 시설 좋은 세미나실도 있네요. 여긴 사무실인가봐요. 그리고 여긴 녹음실이라고 해요.
팟캐스트도 열릴 예정이고요. 먹어야지대에 보이는 풍성한 메뉴판들,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도 사용할 수 있죠. 요 차랑 간식은 무료래요. 앞으로 이 앞마당에서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릴 거라고 하네요. 컨테이너도 있고 안에 여러 공간이 나뉘어져 있네요. 오픈 스페이스인 비무장지대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비무장지대. 공간이고요. 소규모 회의실인 만나야지대, 그리고 한 20명 내외의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인 배워야지대, 그리고 무중력지대 양천에만 있는 곳인데요. 방송중지대라고 해서 팟캐스트를 제작하거나 뭐 아나운서, 뭐 MC라든지 이런 분야의 취업 준비생들이 네. 녹음을 해서 자기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방송중지대도 마련이 되어 있고, 모든 무중력지대에 공통적으로 있는 공간인 먹어야지대 먹어야지대. 마련이 되어 중요한 있습니다. 겁니다, 먹는 게. 네, 그럼요. 그래요. 저런 공간에서 같이 밥도 해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또 지역에 대한 관심도 더 올라가고. 그러면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떤 나눔 활동,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활동의 목적성을 딱 정해놓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민간 공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뭐 도서관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네. 것들은 목적이 딱 분명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히려 뭔가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목적을 뚜렷하게 두지 않고 청년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 뭔가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온다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하고 PC방에서 만나고 보드방에서 게임도 하고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무중력지대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아니면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서울시장을 모시고 가상으로 청년의회를 여는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뭔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안 중에 하나가 왜 서울시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 지원을 스타벅스에게 위임하고 있냐는 도발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받아서 서울시에서 조례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년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무중력지대가 양천처럼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청년 커뮤니티 지원이라든지 역량 네. 강화, 공간 운영 이런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지역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는 지금 9개 무중력지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꼭 우리가 돈을 내야만 그렇죠. 예.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에서 그런 청년들이 활동한다는 거 생각해 보면 야 그러네 진짜 좀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청년들이 네. 돈을 내지 않고 시에서 만든 공간에서 청년들이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녹화 직전에 무중력지대를 검색을 해보니까 감정 노동 해소 방법 그리고 회사에서 잘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가르쳐주는 스쿨이 있었는데 아 이거 저도 청년 때 배웠으면 좋았을 그러면 텐데. 좋았을 텐데. 예, 이런 어떤 무중력지대 지역마다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천 무중력지대만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개별을 협력으로, 청년을 커뮤니티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중력지대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또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서 좀 사회의 문제도 변화시키는 경험도 쌓고 나의 문제도 변화시키는 네. 해결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동적인 정책으로 읽힐 수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고 네.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본다면 그 기존의 어떤 마을 정책이 좀 시니어 분들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었다라면은 이런 어떤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겠네요. 예, 그럼요. 청년 무중력지대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계층인 청년들이 네.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열었다는 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무중력지대 양천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양천구에는 청년 기본조례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런 무중력지대라든지 이런 청년 공간들이라는 이런 기관들이 생기려면 사실 근거 조항이 있어야 네. 되고 그래야 행정이 움직이는데 양천은 청년이 먼저 움직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회라는 이런 걸 열 때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네.
청년들이 적극 참여했고 저하고 문민센터장도 같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직접 발로 뛰면서 이렇게 지역에 받으면서 실제로 이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증명해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토론회 때 많이 이제 회자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뭔가 경종을 좀 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그 청년들이 먼저 또 이야기를 꺼냈고 거기에 대해서도 관도 잘 움직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협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무중력 지대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잖아요. 네. 뭐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뭐 배움도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어디예요? 공유부엌이 사실 공유부엌이. 꽤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네. 공간을 활용해서 점심, 저녁을 해먹기도 하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짜장면이라든지 햄버거를 시켜서 나눠 먹기도 합니다. 다른 지역의 무중력 지대도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다른 지역도 다 있긴 있는데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됩니다. 실예로 우리 지벨리에 있는 무중력 지대는 사실은 그 지벨리 안에 가산동에 있는 데 있는데요. 거기는 청년 직장인들이 애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상사의 눈을 피해서 잠깐 쉬기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 있기도 도망가는 하고 데구나. 지역마다 다 그렇게 특색이 있게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운영에 맞추어서 기본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예. 무중력 지대 안에 다양한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세요? 운영하거나 뭐 이럴 때? 공간 자체가 협소한 게 저희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루에 청년분들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가 꾸준히 네. 방문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공간이 작다 보니까 이제 오셨다가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도 하다 보니까 대규모 강연이라든지 네. 뭐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제 오셨다가 이용을 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안타깝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협치 양천 공농장 갔더니 의제로 그 유휴공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의제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렇게 무중력 지대처럼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 지역의 유휴공간들을 이런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천구에서 그 청년 활동가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의 활동도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청년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음. 주먹 구구식이든 아니면 저희들끼리 저희 사제를 털든 주머니를 털든 알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라든지 청년정책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 만난 고기 마냥 이제 우리가 우리 돈 쓰면 써가면서 하던 우리 시간을 써가면서 하던 일들이 존중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람들한테 높은 평가를 받고 저희와 함께하던 친구들이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거든요.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중력지대에 모여서 뭐 정책 제안하는 활동도 하고 정책 모니터링하는 것도 해서 자체적으로 보고서도 내고 구청장님 모시고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이런 거버넌스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거버넌스 회의 시간이 낮 시간대였는데 저녁 시간대나 주말로 옮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청년 분과까지도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또 직장인이라든지 주부라든지 기존에 그 거버넌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하시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양천에서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다른 자치구에도 그렇게 청년 정책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행정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천구 청년들의 빛과 소금 센터장님과 위원장님과 함께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청년 창업센터와 그 창업 카페의 인기도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어떻게 본다면 그 지역의 어떤 청년들에게 굉장히 다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어떤 인기 비결 어떤 데 있을까요 또? 사실 청년 창업센터나 무중력지대 양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친화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점은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예컨대 운영 시간을 둘 수가 있는데요. 저희 그 무중력지대 양천도 그렇고 저희 청년 창업센터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간 시간에. 그래서 주간 시간에 평일에도 10시부터 10시까지 늦은 시간까지 해서 실제로 직장인 청년이라든지 대학생 청년들은 주간 시간대에 지역사회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에 문을 열어놓고 오지 않는다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주말에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공간도 있었지만 이런 공간들은 판에 박히듯이 아침 9시, 저녁 6시까지 주말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정적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천구 청년 주간 이것도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민관 협치 사업의 일환이었었어요. 2019년에 이제 저희가 아직도 여전히 청년 조례가 생기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에 있어서 청년은 좀 후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협치 예산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 어떤 예산을 설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걸 만들어서 청년 주간이라는 청년 축제 예산을 저희가 획득했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했다는 겁니다. 기획부터 그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과 스텝까지 다 자처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관 협치이기 때문에 행정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일을 해봤거든요. 행정에게도 청년과 함께 일했던 경험, 청년에게도 행정과 함께 또 다른 분들과 되게 선입견 있던 분들과 함께 일했던 좋았던 경험들이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것들을 우리 흔히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자본이 많이 쌓일수록 민관 협력이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지역을 바꾸는데 큰 밑거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와 서로 공감할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보다 깊어질 수 있다고 하죠. 마을에서 서로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는 양천구 청년들의 영향력 직접 확인해 보시죠. 조명 직접 설치한 겁니다. 아, 직접 설치하신 거예요? 네. 남성 상의가 105까지밖에 없네요. 저러면 안 되죠. 일단 옷은 110부터 시작을 해야지. 120도 시작하는 거죠? 대여한 거라서요. 배려도 부족합니다. 참여는 많이들 하셨나요? 네, 이틀간 3,000분 정도 3,000 해주셨습니다. 온 동네의 마을 사람들은 다 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첫 해 했을 때 이제 기억과 경험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이 하는 프리마켓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하는 프리마켓은 명칭만 프리마켓인 경우가 왕왕 있는데 좀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이런 걸 하니까 좋다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이게 밤이 되면 저 조명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해지고 나서 사진 찍으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레트로 컨셉이에요. 그래서 가족분들과 산책 나와서 엄마 아빠 어렸을 때 이랬어 라고 추억을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이제 무중력 지대에서 펼쳐졌었는데 뭐 양천 청년학교, 청년센터
그 어떤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이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비결이 있어요라고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좀 레트로 컨셉으로 잡았던 것이 80년대 학교를 다니셨던 엄마 아빠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이들까지 불량식품으로 유혹을 해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기획을 했던 것이 이번에 좀 반응이 좋았던 어떤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셨을 때 무중력지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는 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몰랐는데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뒤에 직접 프로그램 참여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청년 정책도 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제 입소문이 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호응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공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네. 우리 무중력지대라든지 청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네. 예. 근데 이런 이벤트를 계속 만들고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참여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어떤 그 원동력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무중력지대 양천처럼 이렇게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 참여시켜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거든요. 사업을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데도 저희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이런 활동가들이 다 맞춰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냥 동원돼서 같이 뭔가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직접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주변에 분들 다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행사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천구 지역의 어떤 청년들만의 특징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사실 저희가 이불 속 양천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었어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아파트에 딱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양천구는 놀랍게도 25개 자치구 중에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저희는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공간이라고 하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은 직접 그냥 길 가다가 청년을 만나는 경우는 계속 드물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불 속 양천인데 저희 나름대로 프로젝트로 이불밖 양천을 만들어 보자. 네. 이 청년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대학로 같은 그런 청년 스트리트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스페이스와 공간이 있다. 네.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기다리는 지역 시민사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이지 않았나. 그러네요. 양천에 분명 아파트 단지도 있고 교육열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반면 오히려 그 공간에는 청년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 없었고 아예. 근데 어쨌든 그 양천하면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런 어떤 그 교육 열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행사 기획들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강연 프로그램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무중력지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뭔가 더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 생애 첫 강의를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그리고 또 내가 듣고 싶었던 강의를 직접 내가 기획을 해서 친구들을 모아보자라는 취지로 청학동이라는 청학동이요? 네, 청년의 학교가 있는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지리산 청학동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약간 우리 세대다. 학력고사 감성이다.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재밌긴 한데. 네, 포스터도 기와집을 넣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직접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미팅을 해서 이제 내용을 확정하고 청년들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5개의 학과를 운영했는데 다행히 모든 학과가 정말 잘 운영이 됐고 끝나고 나서도 자발적으로 그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역에서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이고 그냥 강연이 한 번의 강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청년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청학동에서 어떤 배웠던 재능들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또 재활용되고 널리 퍼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무료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강사분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첫 강의를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한 거잖아요. 그 강의를 했다는 것이 경력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뭐 마을 문화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청년 강사로 또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열리더라고요. 그 배웠던 콘텐츠를 가지고 또 이분들 활용하고 또 이분들도 수년이 되면 또 강사가 될 수가 있고 굉장히 더 선순환이 만들어진 구조인 것 같은데요. 청년 누구나 함께 배우면서 지역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청학동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크리에이터 학과에 오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정말
고품질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학동 크리에이터학과 수업을 듣고 왔어요. 청학동 수업도 양천 플리마켓처럼 청년들을 위한 공간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공간 중에서도 배워야 지대에서 진행되었답니다. 여기서 청학동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청학동은 양천 청년학교의 별명으로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강좌들을 열고 있어요. 청년들의 선호와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과가 개설되었는데요.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학과 강좌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의 이상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유튜브는 과연 어떤 크리에이터를 좋아하고 어떤 크리에이터를 싫어할까요? 많이 활동을 하는 유저들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댓글에 대해서도 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따 저희 같이 할 건데 내 영상에 만약에 유진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은 제가 유진님에 대한 댓글에 대한 답글 같은 거를 빨리 달아주는 것도 알고리즘에 포함이 돼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콘텐츠들,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가 10대들이 거의 제일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저작권을 위반한 콘텐츠들, 아까 이제 유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전에는 뭐 음악 저작권, BGM이나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많이 다뤘다면은 요즘에는 이론적인 내용을 배운 다음에는 직접 유튜브 계정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예전에는 하나도 몰랐던 유튜브 알고리즘의 개념을 쉽게 정리해 주셔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혼자 취미로 생각했던 거긴 하지만 혼자 이거를 생각하고 공부하려고 했었으면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일일이 다 찾아보고 그래도 힘들었을 텐데 뭔가 금정쌤 강의 들으니까 되게 지름길을 배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멘트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보증금만 받는 거의 무료 강의에 가까운 수업이라기에는 정말 고급진 수업이었어요. 실제로 강사님이 수강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썸네일 쉽게 만드는 수업, 그리고 수강생들끼리 대화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수업을 매번 준비해 주셨어요. 체험단으로 참석했지만 전부 들을 수 없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나중에 또 열린다면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는 창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래직업 1순위가 유튜버 크리에이터니까. 아, 지금 1순위가 네네네. 건물주에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로 바뀌었습니까? 주로 시간대는 몇 시에 진행이 되나요? 학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아무래도 직장인 청년들까지 오게 만들려면 7시 정도에 시작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다과, 간식, 요깃거리는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마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청년 시기에 마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이불속 마을 똑같아요. 이불속 목동처럼 집에 와서 그냥 자고 나가고 이런 것뿐이었지 그 이상 그 이하 의미가 없었거든요. 사실 청년들한테 마을이라기보다는 근린의 개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초중고 시절에 노원구에서 자랐는데 이제 친구들을 만날 때 동네 친구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친구라는 게 가진 장점, 언제든 만날 수 있고 밤늦게도 불러낼 수 있는, 청년들한테 아마 마을이라는 건 집 근처, 동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관계가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없으면 그건 그냥 잠만 자는 곳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계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고, 지금 이런 무중력지대 활동들이 그런 청년들의 관계를, 그래서 내가 이것이 마을에 내가 살고 있구나, 우리 마을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좋은 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를 익히게 됐을 때 그것이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청년인 두 분에게 여쭙고 싶네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중장년이 되잖아요. 네. 마을의 시민을 양성해내는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진 자원도 없고 또 경험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사실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의 폭이 넓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더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던 마을에서 함께 살려면 마을의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일자리가 있으면 그 일자리를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계속 그 관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마을의 일자리 이것들을 만드는 방법 이것은 함께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도를 포함하는 저는 좀 더 넓은 범위로 보자면 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마을이 득이 돼야 되거든요. 청년들에게 득이 된다는 거는 주민참여에 참여했을 때 일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간판이 좀 깨끗해진다든지 거리가 정비되듯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을에서 같이 고민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얻는 득이 된 부분도 있겠고 또 청년들이 마을의 어떤 일원으로서 성장함에 따라서 마을 전체에도 올라가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청년들이 마을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어쨌든 간에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관계들이 계속 촘촘하게 엮여서 우리 마을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마을이 어렵게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우리 안에서 단절될까 봐. 근데 이제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청년들이 뭐 어떤 특이한 발상, 혁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생산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두텁게 하는 거, 그 관계를 두텁게 하고 우리 울타리 두텁게 해서 이 마을에 같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데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을이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죠? 어떤 부분도 있었나요? 버스 정류장 보면 버스 정류장 예전에는요. 버스 정류장에 있는 노선표를 보면은 내가 타는 위치에 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안 적혀 있었어요. 화살표. 네. 그거 청년이 한 거거든요. 본인이 스티커 사서 조사해서 이쪽 방향 저쪽 방향을 다 체크해 줬는데 이게 양천구는 더 중요한 게 양천구는 일방통행이 많아요. 양천구는 잘못 들어가면은 큰일 나죠. 예, 그야말로 지옥의 무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돌고 돌으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청년들이 나서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리고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상인들은 좀 더 멋있는 축제를 하고 싶어 했고 그렇지만 관에서는 기획비가 없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복마전만 하던 그런 축제들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 어떤 복마전이자 어떤 그런 사각지대를 뚫고 공백을 진공 상태를 깬 적이 있었거든요. 중재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거는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관심에서 참여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센터장님처럼 몇 분의 헌신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이제 운영되고 있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더 큰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야 이제 구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청년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그러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취지에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또 25개 자치구에서도 다 행정부서에 청년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이제 이것들이 씨앗이 돼서 아마 무중력지대라든지 다른 청년 정책으로 많이 조금 더 씨앗이 새싹이 되고 뭐 이렇게 꽃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바로 도전이죠. 지금 하는 도전이 인생에 있어 하나의 실험이라면 이 실험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인생을 선물해 줄 겁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마을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의 다양한 도전을 응원하면서 시민영상 특이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